안녕하십니까. 버려지는 원두 찌꺼기로 바이오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는 리커퍼리의 고동준 대표입니다. 흔히들 커피를 소비할 때 두 가지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커피 원두 찌꺼기인 커피박, 그리고 두 번째는 플라스틱입니다. 국내 카페가 84,000여 곳이 있는데 이는 연간 15% 성장 중이며 커피박과 플라스틱 두 가지 문제 모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커피밥과 플라스틱은 전부 폐기 처리될 때 소각 및 매립 처리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다양한 발암물질과 그리고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발생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폐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기업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됩니다. 버리는 과정도 모두 기업과 정부가 부담을 해서 폐기를 해야 되며 이런 자원들을 결국에는 순환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2050년부터 100% 탈플라스틱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카페 분야와 관련된 경우 2025년까지 100% 탈플라스틱이 선언이 되었는데요. 이런 플라스틱 제품들의 대체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PLA와 종이 제품들입니다. 허나 해당 제품들은 최소 기존에 있었던 플라스틱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고 혹은 사용성적인 측면에서도 불편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리커퍼리는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PLA와 종이를 대체할 수 있는 eco-friendly, 그리고 affordability, 그리고 usability, 즉 지속 가능하면서 낮은 가격, 그리고 높은 방수성과 열 가수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를 개발해야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돼서 결국 커피박을 업사이클링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생산을 하자라는 컨셉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아이템으로 이제 CPLA라는 제품을 저희가 만들게 되었고, 이는 커피 원두 찌꺼기, 그리고 PLA, 그리고 리커퍼리만의 플라스티사이저, 가소제 솔루션과 결합이 되어 만들어진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그럼 분명 이런 질문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커피박으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컨셉이 이전에도 존재하지 않았었냐라는 질문인데요. 네, 해당 아이템은 이전에도 존재해 왔었습니다. 허나 그 아이템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점에 대해서 하나씩 언급을 해드리자면, 기존에 있었던 커피박으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은 낮은 커피박 함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커피박으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플라스틱들이 존재를 하였는데요. 그 플라스틱은 대부분 PBAT 등의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플라스틱이던가 아니면 썩지 않는 플라스틱을 통해서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방향성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물성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플라스틱의 물성을 대체하기 어려운 65도에도 녹는 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커퍼리는 결국 커피박 선처리 최적화, 그리고 소재 배합의 최적화, 디자인 최적화를 연수대학교 자체에 있는 데이터 랩을 통해서 최적화의 과정을 이뤄내면서 소재 개선과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당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성으로 소재의 개선을 이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지금 CPLA 60, 즉 커피박 함량 비율이 60%인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제품인 프로토타입 CPLA 1050을 만들었을 때 이제 기존에 있었던 PLA 대비 이제 3분의 2 정도 되는 가격, 그리고 2배나 빠른 생분해성, 그리고 절반이나 되는 작물 위존도, 마지막으로 가소성도 기존의 PLA와 크게 다르지 않은 180도 정도에 되는 열가소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커퍼리는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 있는 다른 커피박을 업사이클링하는 업사이클링하는 제품들과 비교를 했었을 때 이제 높은 열가소성과 생분해성을 이제 커피박의 함량이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용성적인 측면과 지속 가능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가격 경쟁력을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리커퍼리가 지금 겨냥하고 있는 시장은 이제 현재 탈플라스틱이 이루어지고 있는 4조 7,500억 원의 시장입니다. 현재 탈플라스틱 시장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다른 플라스틱 제품들을 겨냥하기 위해서도 국내 플라스틱 시장 약 75조 원 규모의 시장들을 겨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어쨌든 플라스틱 시장이 확대가 되는 가운데 리커퍼리는 현재 선제적으로 먼저 이제 강남구부터 이제 커피박 일회용품, 카페 일회용품들을 대체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즉 일회용품 빨대, 일회용품 컵 같은 제품들을 먼저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카페들을 대상으로 커피박 수거뿐만 아니라 커피박 제품까지 ODM으로 서비스할 계획이고,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제 카페 산업에 있는 발생하는 플라스틱 용품뿐만 아니라 이제 탈플라스틱이 2025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식품 패키징, 그리고 화장품 용기에도 저희의 소재 공급을 제품을 위탁 생산을 통해서 이제 소재 공급을 이루어낼 계획입니다. 네, 결국에는 리커퍼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방향성은 ODM과 OEM으로 나뉠 수 있는데, 바로 첫 번째로 이제 리커퍼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솔루션 제품들을 개발을 해서 카페들을 통해서 완제품을 납품하는 방식, 그리고 소재들을 공급을 해서 이미 플라스틱 생산 설비가 있는 제품 계열사들에게 소재를 공급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결국 리커퍼리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이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커피박을 수거업체를 통해서 무상 수거를 진행을 한 다음, 그리고 이를 통해서 CPLA라는 컴파운딩을 만들어내고 이런 펠레타하고
그 펠렛화된 제품들을 이제 다음과 같은 가격 경쟁력을 있는 제품으로 OEM 세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제 원재료 비용이 2,500원 정도 비율이고 이제 판매가가 3,500원 정도 되는데 이제 결국에는 마진이 무려 30%나 되는 저희의 OEM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한 ODM 제품에 있어서도 이제 기존의 PLA로 대체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객단가가 120원에서 223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이제 결국에는 165원까지 낮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빨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결국 한 카페에당 리커퍼리는 커피박 처리 비용은 연간 1,500만 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고, 바이오 플라스틱 전환 비용까지 이제 절감을 시켜줄 수 있는 카페 자체에 대한 솔루션을 가져다줄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탄소 배출 절감량 등 다양한 트래픽을 통해서 이제 그린 발자국적인 이제 요소들을 추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팀 같은 경우에는 총 10명의 팀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리고 경영, 디자인, 그리고 데이터 팀, 마지막으로 실험팀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R&D 팀 같은 경우는 현재 5명의 팀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당 신소재와 관련된 분야에서 모든 팀원들이 종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2023년 즉 내년까지 리커퍼리는 총 카페 ODM 제품을 납품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연간 10톤 정도의 소량 생산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페에서 커피 찌꺼기와 관련된 그리고 커피와 관련된 솔루션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었고,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서 약 1톤 가량의 커피박을 일주일의 기간 동안 섭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통해서 결국에는 와디징 등 기획 상품의 펀딩을 진행을 하고 결국에는 B2B 기획 상품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내년을 달려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리커퍼리는 결국 카페 ODM 제품들을 납품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간 이제 확장을 통해서 이제 3년 동안 커피박 7,375톤을 대체를 해나고 플라스틱 6,000톤을 대체해 나가며 결국 이산화탄소 2,492톤을 절감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커피박을 업사이클링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제작하는 리커퍼리의 고동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